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소위 K방역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감시와 속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아플 사람이 안 아파지고 죽을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참아야 하겠죠. 하지만 하나마나한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위 K방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마침 한국산 진단시약을 사용하던 메릴랜드주에서 가짜 양성 판정, false positive 판정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한국산 진단시약 사용을 중단했다는 외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죠. 감염도 안 된 사람을 양성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위양성, 가짜 양성입니다. false positive. 그렇게 되면요, 다른 양성 환자들과 같이 감염도 안 된 사람을 가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을 일부러 감염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릴랜드 주 의회가 한국산 진단시약을 대량 구매한 이 메릴랜드 주지사를 추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깜깜이 상태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라는 데가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건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현 방역 체제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다면 이 정부의 소리와 그 보고서의 소리를 비교해서 나름 판단을 해보겠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제가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택한 방법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일본을 택한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한국은 K방역이라고 해서 최소한 초기에는 검사도 많이 했고 추적, 격리, 감시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일본은 아주 미온적 조치들만 취했죠. 스웨덴과 비슷하게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사실은 정책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이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코로나 대책은 상당히 다른데요. 그런데 두 나라 사람들의 체질은 매우 비슷합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한 두 나라를 꼽으라면 아마도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일 거예요. 게다가 2003년 사스 사태를 겪었다. 이 점에서도 공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코로나 피해에 뭔가 차이가 있다면 이건 코로나 대책의 차이 때문일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일본보다 코로나 피해가 작다면 그것은 K방역의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피해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인데요. 근데 이 확진자 숫자는 코로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는.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검사를 덜 하면 확진자도 덜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메릴랜드 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듯이 false positive, 이거 걸리지도 않은 걸 걸렸다고 판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닌 다른 숫자, 사망자를 보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는 그런 왜곡의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사망 전에 그 환자는 중증의 상태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자 숫자는 코로나 피해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믿을 만한 숫자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9월 20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383명, 일본은 1,500명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3.9배, 거의 4배나 더 많이 사망자 숫자가 나왔어요. 일본 인구는 1억 2,600만 명, 한국 인구는 5,160만 명. 인구면에서 일본이 2.5배 정도가 더 크다. 이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일본의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별 구조에 그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망자는 대부분 고령자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두 나라 코로나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입니다. 한국은 초록색 막대고 일본은 빨간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젊은 연령층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60대부터 늘어나서 80대 이상에서는 엄청나게 많죠. 양국의 전체 사망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별 비율을 따로 추출을 해봤어요. 일본의 경우에 80대 이상이 58.6%, 70대가 26.4%, 60대가 9.9%. 그래서 60세 이상을 합치면 94.9%. 그러니까 일본은 코로나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입니다. 환갑 이전의 나이 50대까지는 코로나에 감염돼도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비슷합니다. 80세 이상이 51.6%, 70대가 31.2%, 60대가 11.1%, 셋을 합치면 93.9%. 한국은 코로나 사망자의 94%가 60세 이상입니다. 환갑 이전 인구는 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는 똑같습니다. 자, 코로나 사망자의 이 같은 연령대별 분포는 고령자가 많은 사회일수록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일본은 고령 인구가 근데 많지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80세 이상 인구만 해도 한국은 200만 명인데 일본은 985만 명입니다. 일본의 80세 이상 인구가 한국의 거의 5배에 달해요. 그러니까 사망자 숫자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요, 동일한 인구당 사망자 숫자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자, 100만 명당 사망자가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일본은 80세 이상 인구가 985만 명인데 그중 사망자가 838명입니다. 100만 명당 85.1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거예요. 한국은 80세 이상 인구가 200만 명인데 코로나 사망자가 195명입니다.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가 97.5명입니다. 한국이 더 많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일본의 사망자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80세 이상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100만 명당 사망자는 한국이 15%나 더 많죠. 70대 사망자도 일본은 100만 명당 27명인데 한국은 37.5명이에요. 한국이 38%나 더 많습니다. 연령별로 따져보면 말이죠. 50대 이하는 일본의 사망률이 조금 더 높지만 한국보다 어차피 그 나이대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일본의 연령대별 코로나 사망률을 한국에 적용한 것이 회생막대인데요. 사망자 숫자가 80세 이상은 170명, 70대는 85명, 60대는 41명. 일본의 사망자 비율을 똑같이 한국 인구에다가 적용을 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자의 숫자는 80세 이상이 195명, 70대는 118, 60대는 42명입니다. 실제 숫자가 더 많죠? 합계로 보면 인구 비례 추정치가 333명인데요. 즉 일본 정도의 비율로 사망을 하면 한국에서는 333명 사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한국 사망자 숫자는 378명입니다. 양국의 인구 규모와 연령별 구조를 감안할 경우에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일본보다 14%나 더 많은 겁니다. 이런 분석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이 K-방역의 효과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어요. 뭘 한 거예요? 별것 하지도 않은 일본의 코로나 피해가 더 작으니까 말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낮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여러 나라의 이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 숫자 추이인데요. 한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이 동아시아 국가하고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이 서방 국가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미국, 영국 이런 서방 국가에 비해서 한국, 일본, 타이완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망률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서방 국가의 사망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자, 그럼 이건 동아시아 국가들이 뭘 정책을 잘 펴서 이런 것이냐? 글쎄요. 일본이 없다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다른 정책을 펴지도 않은 일본을 고려하면요. 동아시아의 이 낮은 사망률을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말하기 매우 힘든 거죠.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만약에 그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코로나 사망률이 낮은 거라면 동아시아의 코로나 사망률이 그렇다면 전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현재 정책은 이건 폐기돼야 되는 거죠.
다른 정책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검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조심하게 만들고 정부가 직접 감시하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고령의 환자에 대한 치료, 고령의 환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는 이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런 뭐 감염병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도대체 하는 걸 뭐 거의 하는 게 못 봤어요. 경기도 의사회의 김동욱 그 회장님 정도 그 정도 좀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문외한인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계를 분석할 줄 아는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K방역에 관해서는 몇 번을 좀 계속 시리즈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